매출 20조 원인 회사가 2,500조 원에 상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매출의 110배, 역대 최대 IPO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가지고 있던 기록의 3배예요. 엔비디아 전성기보다도 비싼 멀티플이거든요.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걸 두고 AI 과대 광고에 올라탄 금융공학이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격표 뒤에 진짜 뭐가 있는지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넣을 만한 회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한 게 올해 4월 1일이에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목표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이에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볼게요. 먼저 조달 목표 금액이 750억 달러예요. 역대 가장 큰 IPO였던 사우디 아람코가 256억 달러, 알리바바가 218억 달러였는데 이 기록들을 한 번에 3배 가까이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4조 달러, 애플 3.5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조 달러, 스페이스X가 1.75조 달러로 상장하면 바로 7, 8위에 들어갑니다. 상장도 아직 안 한 회사가 거기 끼어든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테슬라와 비교할 때예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지금 약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스페이스X가 그보다 비싸게 상장하겠다는 건데 매출을 한번 놓고 보세요. 테슬라 연 매출이 950억 달러, 스페이스X는 150억 달러예요. 매출은 6분의 1인데 시장에서 매기는 값어치는 더 높습니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돈을 덜 버는 쪽이 오히려 더 비싼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회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누군가 이 사람한테 연봉 40억짜리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돈을 보고 값을 매긴 겁니다. 이게 바로 스페이스X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매출 대비 기업 가치가 몇 배인지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PS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X는 이게 약 110배예요. 참고로 AI 기업으로 유명한 팔란티어가 약 70배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주가가 하늘을 뚫었을 때도 40배를 못 넘겼어요. 110배가 얼마나 전례 없는 숫자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 가격표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비상장 상태에서 장외 거래를 통해 계속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작년 7월 4천억 달러, 5개월 뒤인 12월에 8천억 달러로 2배가 됐어요. 올해 2월에 AI 회사 xAI를 흡수합병하면서 1조 2,500억 달러, 그리고 2달도 안 돼서 지금 상장 목표가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9개월 만에 4.4배. 비상장 상태에서 이런 속도로 올라온 회사는 역사상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주식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돈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산다는 건 이 회사가 매출의 110배 가치를 해낼 거라고 베팅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 만한 회사인지 단서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이 가격표의 첫 번째 단서는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하늘에 위성을 수천 개 쏘아 올려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인데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도 대서양 한복판의 배 위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기지국이 필요 없으니까요. 2025년에 이 사업이 벌어들인 매출이 약 114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63조 원 정도 됩니다. 전년보다 50% 성장한 수치예요. 스페이스X 전체 매출 150억 달러 중에서 61%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머지 39%는 로켓 발사 서비스인데 약 44억 달러예요. 다만 진짜 눈여겨볼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영업으로 남기는 돈, 그러니까 순수하게 장사에서 남기는 이익이 72억 달러예요. 마진이 63%입니다. 100원 벌면 63원이 남는 장사.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이렇게 흑자를 내는 사업부는 스타링크가 유일합니다. 가입자 증가 속도를 보면 이 사업의 잠재력이 더 선명해집니다. 2022년에 100만 명이었어요. 2023년 230만, 2024년 말에 460만, 그리고 올해 2월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5개국 이상에서 서비스하고 있어요. 3년 만에 가입자가 10배로 늘었는데 넷플릭스가 초창기에 이 속도로 회원을 모았으면 5년 안에 지구상 모든 사람이 가입했을 겁니다. 올해 말에는 1840만 명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한 해에 가입자가 거의 2배씩 뛰고 있는 겁니다. 발사 쪽은 더 압도적이에요. 여러분이 위성을 하나 쏘아 올리고 싶다고 해봅시다. 전 세계에서 이걸 대신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상업 위성 발사의 80%를 스페이스X 혼자 합니다. 나머지 회사들 전부 합쳐도 20%예요. 2024년에만 130회 이상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이게 경쟁사 합산보다 많습니다. 발사 비용도 팔콘9 기준으로 약 6,700만 달러 수준이에요. 경쟁사보다 싸고 더 자주 쏘고 로켓을 재사용까지 합니다. 이 시장에서 스페이스X는 가격도, 발사 횟수도, 기술력도 전부 압도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숫자만 보면 끌리겠죠? 위성 인터넷 시장의 독보적 1위이자 발사 시장의 절대 강자. 게다가 스타쉽이라는 차세대 초대형 로켓도 개발 중이에요. 나사의 달 착륙선 계약도 따냈고 재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돼서 발사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미래까지 밝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계산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스타링크만으로는 2,500조가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입자가 폭증하고 마진이 좋아도 매출 163조 원짜리 사업에 2,500조 원 가격표를 붙이려면 뭔가가 더 있어야 하거든요. 나머지 가격은 대체 뭘로 채우는 걸까요? 올해 2월 2일 스페이스X는 xAI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합병 거래예요. xAI 주식 1주를 스페이스X 주식 0.14주로 바꿔주는 구조였는데 합산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가 됐습니다. 머스크가 자기가 만든 AI 회사를 우주 회사에 통째로 집어넣은 거예요. 공식적인 명분은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위에 AI 인프라를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비전은 거창한데 xAI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xAI가 2025년 9개월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약 2억 800만 달러예요.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200만, 2분기 5,900만, 3분기에 1억 700만 달러로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쓴 돈이 78억 달러예요. 하루에 2,800만 달러를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로 하루에 약 400억 원. 매일 강남 아파트 한 채씩 사서 불태우는 거예요. 연간으로 돌리면 매출은 약 5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비교를 하나 해보면 이 격차가 더 선명해져요. AI 시장의 대장주 오픈 AI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월 매출만 20억 달러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 달러예요. xAI 연 매출이 5억 달러니까 48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픈 AI가 전국 수백 개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xAI는 아직 매출이 간신히 나오기 시작한 동네 식당이에요. 그래도 분기마다 매출이 2배 가까이 늘고 있으니 성장 속도 자체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가격표는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급으로 붙어있는 셈이죠. 블룸버그가 정조준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2,500조짜리 가격표의 상당 부분이 이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 아직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미래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xAI가 2026년에 목표로 잡은 매출이 20억 달러인데 이게 달성된다 해도 쓰는 돈에 비하면 여전히 적자거든요. 머스크는 X에서 2조 달러 밸류에이션 보도를 두고 직접 헛소리라고 반박했어요. 나사가 아르테미스 2호로 54년 만에 달궤도 비행에 성공했는데 머스크가 X에서 한마디도 안 한 것도 블룸버그의 꼬집기 대상이 됐어요. 나사 성공에 스페이스X가 기여한 게 뭐냐는 거였죠. 하지만 이건 양쪽 다 사실이에요. 스타링크가 벌어들이는 돈은 진짜이고 xAI가 태우고 있는 돈도 진짜입니다. 스페이스X 전사 기준으로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순손실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돈을 버는 팔과 돈을 태우는 팔이 같은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방산기업이나 통신기업에 적용하는 멀티플로 스페이스X를 평가하면 기업 가치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 110배라는 가격표는 스타링크의 현재 수익이 아니라 xAI와 스타쉽과 합병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미래를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표는 결국 거품일까요? 답을 내리기 전에 단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거품이든 아니든 스페이스X가 이번 IPO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을 하나 했어요. 보통은 기관 투자자들 잔치인 IPO를 개인 투자자한테 확 열어버린 겁니다. 전체 물량의 30%를 소매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한테 배정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보통 IPO에서 개미가 받는 몫은 5에서 10%예요. 대부분의 물량은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대형 펀드나 은행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그 비율을 3배로 올렸어요. 스페이스X 최고 재무 책임자 브렛 존슨이 직접 말했습니다. 소매 투자자들이 이번 IPO에서 역대 어느 IPO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가는 국가 목록을 보면 미국, 영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테슬라 들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한국인이 해외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예요. 약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 원어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진 게 엔비디아, 알파벳, 팔란티어, 애플 순인데요. 이 돈이 올해 들어서 스페이스X 관련 상품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스페이스X 관련 ETF가 벌써 7개나 나왔고, 미래에셋은 상장 즉시 최대 25% 비중으로 편입할 수 있게 설계해뒀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뜨겁다는 뜻이에요. 직접 청약도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나 유한타증권에서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아예 50억 달러 규모의 IPO 물량을 확보해서 한국 투자자한테 직접 청약기를 열겠다고 금감원과 협의하고 있어요. 6월에는 소매 투자자를 초대해서 로켓 발사 행사까지 연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개인 투자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만 현실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 IPO 물량을 한국 국내에 배정한 전례가 아직 없어요. 금감원이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로드쇼가 6월에 시작되니까 시간이 빠듯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스타링크는 진짜 돈을 벌고 있고 xAI는 의문부호가 붙어 있고 개인 투자자한테는 전례 없는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런데 이 IPO 뒤에 진짜 큰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머스크가 작년 11월에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 회사들은 점점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주, AI, 전기차, 로봇, 뇌 인터페이스, 지하터널. 전부 다른 사업처럼 보이죠? 하지만 머스크 본인이 이것들이 결국 하나로 모인다는 시나리오를 직접 암시했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을 2027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주투표도 필요하고 반독점 심사도 거쳐야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 회사가 합쳐지면 약 3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00조 원짜리 회사가 탄생합니다. 한국 GDP의 2배가 넘어요. 에너지, 교통, AI, 우주, 뇌 인터페이스를 한 지붕 아래 둔 회사. 누군가는 이걸 일론 주식회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 지분을 42% 가지고 있습니다. IPO가 성공하면 그 지분 가치만 7,350억 달러. 테슬라까지 합하면 재산이 1조 달러를 넘어요. 포브스 기준으로 지금 머스크 재산이 8,110억 달러인데 IPO 한 방으로 1조 달러를 넘기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트릴리어네어가 탄생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에요. 이 사람이 지분 42%를 들고 있다는 건 이 IPO를 성공시킬 인센티브가 지구상 누구보다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매출 20조 원인 회사에 2,500조 원 가격표. 이제 이 숫자의 정체가 보이시죠? 2,500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여러분의 돈으로 얼마에 사겠느냐는 질문. 스타링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진짜이고 xAI가 태우는 돈도 진짜예요. 발사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분명하지만 110배라는 멀티플에는 아직 증명 안 된 미래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 아마존이 수년간 적자를 감소하고 인프라에 투자해서 결국 클라우드 제국을 세운 것처럼 스페이스X도 지금의 적자가 미래의 독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표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걸 기회로 볼지 거품으로 볼지 결국 여러분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 판단을 내릴 날이 올해 여름에 옵니다. 로드쇼가 6월에 시작되고 그 뒤에 본격적인 상장이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